안녕하십니까. 중간고사 대체과제 발표를 하게 된 11학번 양승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과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노하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6가지 영역입니다. 첫째, 시스템 유지 보수 일반론. 두 번째, 성능 관리 분야. 세 번째, 가용성 관리 분야. 네 번째, 용량 관리 분야. 다섯 번째, 장애 복구 분야. 여섯 번째, 서비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ITIL의 적용입니다. 먼저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시스템 관리입니다. 1996년 6월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증권회사인 찰스 슈왑사는 전산 시스템이 1시간 동안 다운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동시에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던 전산 시스템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안정한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용이 기업의 이익 구조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제는 IT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업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능으로 급부상하였고, 모든 업무, 인사, 재무, 회계, 생산, 판매, 재고,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이런 모든 업무들이 통합되고 전사적 자원관리, 지식관리 시스템, 고객 관계 관리 등 회의 형태로 전환되어 기업의 경영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전산 시스템 자체는 기업의 오퍼레이션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운타임의 비용입니다. 다운으로 인한 비용은 값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다운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것은 사용자의 잃는 것과 함께 사용자가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손해를 입었는가에 달립니다. 아래의 표는 다운타임에 따른 평균 비용입니다. 이 다운타임 비용에는 잠재 고객을 다른 회사로 뺏김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에 누적될 기회비용의 손실 같은 것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만 분석된 셈입니다. 이제 시스템 관리자는 자신의 시스템이 다운되어 있는 동안 기업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항상 SLA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의 제어입니다. 시스템 관리의 제1법칙은 유지 보수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지 보수는 시스템의 어빌리티와 비즈니스 에펙션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4시간 365일 운용되는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다운타임을 요구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핏을 깎아먹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최적의 대안으로 리사일런스를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성능관리 분야입니다. 시스템의 성능관리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이며 시스템 엔지니어에게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성능관리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적절히 배치해서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시스템의 환경 변화, 워크로드의 특성, 시스템의 처리량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옆에 그림은 프로세스 라이프 서클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실행 최소 단위로서의 스레드는 CPU 자원을 바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CPU에 있는 런 큐에 대기하게 됩니다. 만약 CPU 자원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면 이 스레드는 레디 상태에서 바로 CPU 상에 올라가 러닝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런 큐 상에 웨이트하고 있는 스레드의 수가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CPU는 병목 상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그림은 버추얼 피지컬 메모리의 운용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점유하는 메모리 영역은 피지컬 메모리 영역과 스왑 영역에서 동시에 구성되는데 액티브하게 실행되는 일부가 페이지 인 and 페이지 아웃 과정을 통하여 피지컬 메모리 영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버추얼 메모리 기법은 제한된 피지컬 메모리를 프로세스가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프로세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다음 그림은 시스템 캐시 하이어리치입니다. CPU의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발견하여 처리하였을 경우를 3초로 환산하면 피지컬 메모리 상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7.5분으로 메모리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디스크로부터 메모리로 로드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7.7개월로 환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형성 관리 분야입니다. 과형성 구축 일반 눈의 공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A는 가용성을 나타내며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s, MTTR은 Mean Time to Recover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표는 가용성 측정에 관련된 표입니다. 가장 간단한 의미에서 가용성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최근의 추세는 SLA의 가용성에 대한 질적, 양적인 규정을 명시하기 때문에 이 계산 공식은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하며 더 자세한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용성의 단계입니다. 가용성은 기본적으로 4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텝 1은 General Availability, Normal System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나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으며 1단계 백업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스텝 2는 Increase Availability, Data Protection 입니다. 데이터 프로텍션을 위하여 RAID 5나 미러링 같은 수준의 낮은 데이터 보호가 진행됩니다. 스텝 3는 High Availability System Production입니다. 이 단계는 흔히 HA라고도 하는데, 두 대의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클러스터로 구성한 후 한쪽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시스템이 대체 작동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SPOF를 제거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텝 4는 Disaster Recovery System이라고 합니다. 무정지 시스템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시스템 안에 두세 개의 대체 부품을 장착하여 특정 부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각 부품이 대체 동작하거나 병렬 동작하여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용량 산정 분야입니다. 용량 산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서를 적용시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첫 번째, Estimate Load는 작업 로드량을 측정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될 응용 프로그램과 그 환경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Compare Load,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입니다. 분석된 작업 로드량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캐퍼빌리티를 분석합니다. 측정된 퍼포먼스 메저먼트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물리적, 논리적 용량 산정이 분석됩니다. 세 번째는 웨이 코스트 베니핏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최상의 효율을 고려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캐퍼빌리티와 최적의 투자 비용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 인스톨, 다섯 번째 모니터, 여섯 번째 터닝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운전 시스템의 예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팩터들이 주의 있게 다뤄져야만 합니다. 각 요소별 용량 산정 사례입니다. 용량 산정 사례들은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복구 분야입니다. 고과형성의 연장선상에서의 복제기술. 고과형성의 분야에서 시스템 이중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복제기술은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크래시 리커버리를 위한 가장 치밀한 전략적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제 기술이란 데이터를 하나의 디스크에 집합해서 다른 하나의 완전히 다른 여분의 디스크 집합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제 기법으로는 첫 번째, 유저에 의한 파일 시스템 복사, 두 번째,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의 쓰기 전용, 세 번째, 디스크 블록 단위 복제, 네 번째, 트랜잭션 단위 복제, 다섯 번째, 프로세서 수준의 메모리 상태 정보 복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서비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ITIL의 적용입니다. 먼저 ITIL의 개념입니다. IT Infrastructure Library를 의미하는 ITIL은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현을 돕기 위한 문서들의 집합입니다. ITIL 프레임워크는 특정 기업 내의 복잡한 IT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와 서비스 중심의 최적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ITIL은 어떤 종류의 조직에도 어떤 규모의 기업에도 활용 가능하고 어떤 벤더에도 종속적이지 않은 포괄적이면서도 공개적인 표준 가이드입니다. 다음은 People, Process, Technology에 의한 IT 서비스 관리입니다. ITIL은 고품질의 IT 서비스 제공에 초점에 맞춰 IT 조직, 고객 및 파트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IT 서비스람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고 기술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세스입니다. ITIL의 도입 효과입니다. 기업 내에서 얻는 효과입니다. IT 변경 사행에 대한 관리 제어권의 향상, IT 비용 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IT 비용의 절감, IT와 비즈니스를 연계 관리, IT 관리 도구의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셋업, 아웃소싱에 대한 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준비, 상호 대화를 위한 단일화된 참조 모델, 체계적 명확한 IT 조직 체계, 프로세스의 표준화, 일의 중복 감소, ISO 9000 인증 가능. 다음은 IT 고객의 효과입니다. 문서로 상세하게 잘 정리된 IT 서비스, 보다 안정적인 IT 운영 환경,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에 따라 신뢰성 증가, 명확한 대화 통로 제공, 신속한 신규 IT 서비스 런치. 다음은 신속한 ROI입니다. ITIL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IT 관련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기업들은 자사뿐만 아니라 고객사 및 외부 기업의 IT 관리 조직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표준이 될 만한 프로세스 모델인 ITIL을 채택하도록 도와주고 ITIL과 더불어 CMM 등의 다른 프로세스 모델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